안녕하십니까, 스토리워커입니다. 상가 투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상가 투자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상가 투자를 제일 먼저 지금 좀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 책에 있는 내용, 빨간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한 관계로 자료 정리하면서 느끼거나 얻었던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상가 투자를 제외한 투자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렸고, 오늘 이제 상가 투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 투자 현황보다 상가 투자 시 살펴보면 좋은 통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이런 통계 정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통계가 꼭 옳은 통계고,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통계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상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금리가 있어요. 금리. 금리를 왜 첫 번째로 했냐면은, 이제 상가 투자 하시는 분은, 대출을 끼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을 끼고서 상가 투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 대출 금리가 굉장히 상가 투자에서 중요하고, 이게 이제 수익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하면은 상가 투자하는데 그만큼 뭐 적은 비용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뭐 금리가 높다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할 때 있어서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투자하실 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금리를 이제 보실 때 변동금리잖아요. 이제 보통에.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상가 투자하실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단기로 이제 대출하시는 게 아니고 장기로 이제 대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조금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상가 투자 전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흐름을 좀 보셔야겠지만, 상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분양을 받거나 구매를 하고 나신 다음에도 금리의 변동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률 이제 산출하는 걸 말씀드릴 때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대출 금리에 따라서 정말 금리가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봤을 때 좀 꼭 봤으면 하는 이런 통계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그런 점에서는 뭐 돈에 대한 부담은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공간이 아니고 무언가 장사를 해서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남겨서 이제 임대료를 내야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고객들의 소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하고 이제 소비 상승하고 이제 연관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리고 소비가 감소된다 하면은
상가 시장도 조금 위축이 돼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소비를 하실 분들의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이제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임대료 부분에서도 이제 부담이 생기고 뭐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뭐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은 창업 시장도 좋아지고 이제 상가 시장도 좋아지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근데 뭐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죠. 이건 뭐 경제학 박사님이나 경제학 교수님들도 뭐 예측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자영업자 수인데요. 자영업자 수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자영업자가 1차 소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제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임대료를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자영업자, 창업자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창업자분이 있어야 또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어야 이 상가도 이제 공실이 줄고 임대료를 이제 받으면서 투자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 자영업자 수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현황 추이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 수의 변동 추이를 이제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제가 그 통계 그래프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가 뭐지, 그 통계에 나온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영업자에도 이렇게 꼭 이렇게 가게를 내시고 하는 자영업자분도 통계에 계시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가 투자에 무조건 좋다. 또 이런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굉장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본인이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제 자영업자 수의 현황을 이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뭐 통계청에도 있지만 각 구청이나 뭐 시에서 구나 시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인구 변동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하고 또 다른 이제 부분인데 이 상가에 임대료를 줄 자영업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자영업자를 유지하게 해주는 소비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비자가 바로 이제 그 인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곧 있어야 수요자가 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을 내서 그 소득 중의 일부를 이제 임대료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의 변동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많은 것이 이제 소비 확률이 높아지고 상가 운영자의 이득이 높아질 확률이 높겠고 반대로 이제 사람이 적다 하면은 상가가 조금 뭐 좀 소비 이런 쪽에서 소득 같은 부분에서 좀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약 5,178만 명 정도인데 이 인구가 지금 결혼이 좀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뭐 대부분 뭐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뭐 대한민국의 인구가 변동하는 것이 저희의 뭐 상가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가는 조금 의문이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상가를 이제 뭐 한 군데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사놨는데
그 특정 지역의 인구의 변동이 사실 그 상가 투자자에게는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그거를 다 이렇게 알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변동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상가가 위치한 곳의 인구 변동, 요거를 이제 보시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남시 분당구에 뭐 상가를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저기 뭐 일산 아니면은 뭐 향동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송도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그 지역을 이제 보시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뭐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해온다. 아니면 많이 전출을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은 그것이 더 이제 본인 상가 투자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인구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 이제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인데, 이제 거주 인구는 그 주민등록증상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곳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제 인구고, 유동 인구는 어떤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사람의 이제 숫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전체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해도, 이제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직설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해도 내가 산 상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주변 지역의 거주 인구가 많으면 상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제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가진 상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뭐 전체적인 뭐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해도 수익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신도시 중에서 많아요. 신도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주 인구 같은 경우 이제 뭐 많으면 뭐 나쁠 건 없죠. 거주 인구 같은 경우 뭐 뒤에서 나중에 다시 거주 인구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지만, 그 두 번째로 이제 유동 인구는 역시 많은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거주 인구하고 유동 인구는 꼭 같진 않아요. 거주 인구가 많으면서 유동 인구가 많을 확률이 높지만, 거주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동 인구는 또 많은 곳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관광지 근처라든지 어떤 명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동 인구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이 또 상가에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또 기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상가 투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가 투자 시 살펴보면 좋은 통계로 금리, 그 중에서 이제 대출 금리, 경제 성장률, 자영업자 수, 인구 변동, 거주 인구, 유동 인구, 이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